신경계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정확하고 포괄적인 신경계 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뇌신경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12 뇌신경 사정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후각신경은 후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검진 전 비강의 개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쪽씩 코를 막고 숨을 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에게 한쪽 코를 막고 눈을 감게 한 후 향기가 나는 물질을 코 밑에 대고 숨을 들이쉬게 합니다. 환자에게 냄새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시신경은 시력, 시야, 동공반사에 관여합니다. 시력 검사는 환자의 양쪽 눈의 시력을 각각 측정하는데 먼저 병실 내 달력이나 시계 등이 잘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벽에 달력이 보이시나요? 네, 6입니다. 예. 이제는 한쪽 눈을 가려주세요. 여기 글씨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손가락 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몇 개. 개인가요? 빛을 비춰보겠습니다. 밝아졌는지 어두워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밝아졌나요? 네, 밝아졌습니다. 네.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시야 검사는 보이는 범위를 확인하는 검사로 검사를 위해 환자와 검진자는 서로 마주보고 앉습니다. 환자에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검진자의 코나 미간을 보게 합니다. 환자와 검진자 모두 같은 방향의 한쪽 눈을 가립니다. 그 상태에서 검진자는 자신의 시야를 4분원으로 나눠 각각 끝 지점에서 손가락 2개를 펴고 가볍게 움직입니다. 검진자 손가락의 움직임이 환자의 시야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검진자의 시야를 정상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시야 결선 정도를 판단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4분원 나머지 부분의 시야도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시야 결손의 예로는 시교차 손상 시 양측 측두성 반맹증이, 시교차에서 호두엽까지의 시신경로 손상 시 동측성 반맹증이 나타납니다. 동공대광반사는 다음 동안신경에서 다루겠습니다. 동안신경은 동공의 크기 및 모양 등에 관여하며 동공 사정을 위해 펜라이트로 빛을 비추기 전에 양쪽 동공의 크기, 좌우 대칭성, 모양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상 동공의 크기는 2에서 5mm로 좌우 동공의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 아이소코릭, 다르면 언아이소코릭이라고 합니다. 동공대광반사는 눈에 빛을 비췄을 때 빛에 대한 동공의 반응으로 시신경과 동안신경이 관여합니다. 동공반사의 변화는 시신경 및 동안신경 압박,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간 압박의 징후가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양쪽 눈에 각각 빛을 비춰 동공의 좌우 대광반사를 확인하고 직접반사와 간접반사를 관찰합니다. 빛에 대한 정상 동공 반응은 빛을 비췄을 때 빠르게 즉시 수축하며 이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느리게 수축하면 슬러기쉬, 반응이 없으면 픽스라고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립니다. 양안 동공의 크기가 1mm 이상 차이가 있거나 크기가 커진 경우, 대광반사가 느려지거나 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동안신경은 안검 운동에 관여하며 안검 하수는 상안검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동안신경의 마비로 발생합니다. 동안신경 마비가 있을 경우 마비가 있는 쪽의 눈꺼풀이 처지거나 감겨지게 됩니다. 외안근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안근 운동은 안구의 상하 좌우 등 움직임을 말하며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이 관여합니다. 환자와 마주보고 앉은 후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검진자의 손끝을 따라 눈을 움직이도록 설명합니다. 손끝을 좌우, 상하, 사선으로 움직여 눈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마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비된 쪽에 외안근 운동 제한이 발생하며 환자는 복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동안신경 마비는 안구의 내전, 상전, 하전 장애가 나타나고 활차신경 마비는 안구의 내회선 하전 장애, 외전신경 마비는 안구의 외전 장애가 나타납니다. 3차 신경은 얼굴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V1 눈신경, V2 상악신경, V3 하악신경으로 분포되며 얼굴의 감각과 저작근 운동에 관여합니다. 환자에게 눈을 감게 한 후 얼굴의 양쪽 이마, 뺨, 턱 등의 세 영역을 손끝이나 면봉 등을 이용해 가볍게 터치합니다. 환자에게 좌우의 감각이 똑같은지,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막 반사는 각막을 자극하면 눈을 재빨리 감는 반사 현상으로 눈의 감각에 관여하는 3차 신경과 눈을 감게 하는 안면신경에 의해 나타납니다. 환자에게 검진하는 눈의 반대쪽 위를 쳐다보게 하고 면봉이나 솜으로 각막을 가볍게 자극합니다. 정상은 순간적으로 양쪽 눈을 감게 됩니다. 3차 신경은 측두근과 저작근 운동에도 관여합니다. 검진자는 환자의 양쪽 측두근과 저작근 위치에 각각 손을 대고 이를 꽉 물게 한 다음 양쪽 측두근과 저작근의 강도를 비교합니다. 정상은 양측 측두근과 저작근의 위축이나 위약 없이 대칭적입니다. 안면신경은 얼굴 근육의 운동과 미각에 관여합니다. 안면신경 검진은 먼저 휴식 상태에서 얼굴의 대칭 여부를 관찰해 입모양이 비뚤어져 있는지, 눈을 감았을 때 눈이 완전히 감기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환자에게 이마에 주름이 잡히도록 눈썹을 위로 올리게 합니다. 입모양을 이해하도록 하여 치아가 모두 보이도록 웃게 합니다. 양 볼에 바람을 가득 넣어 손가락으로 눌러 바람이 새는지 확인합니다. 안면마비가 있는 경우 마비 쪽 이마주름이 생기지 않고 눈이 감기지 않으며 입꼬리가 처지고 코, 입술 주름이 없어집니다. 또한 안면마비가 있는 쪽 볼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음식, 물 등이 마비가 있는 쪽으로 새게 됩니다. 청신경은 청력 및 평형 기능에 관여합니다. 청력 검사는 환자의 등 뒤쪽 귀 옆에서 시계바늘 소리 또는 손가락 문지르는 소리를 내고 소리가 들리는 쪽에 손을 들어 확인합니다. 정상인 경우 양쪽 귀에서 소리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은 인후두, 연구개, 성대 등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합니다. 검진 시 인두와 연구개의 대칭성, 움직임, 목젖의 위치, 목소리, 연화장애 등을 사정하며 환자에게 아 소리를 내게 해 인두와 연구개가 대칭적으로 올라가는지, 목젖이 중앙에 위치해 있는지 등을 관찰합니다. 정상의 경우 아 소리를 낼 때 연구개가 대칭적으로 올라가고 목젖이 중앙에 위치합니다. 미주신경 병변이 있다면 병변 쪽 연구개가 상승하지 않고 목젖이 병변 반대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구역반사는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을 동시에 평가하는 검사로
서랍자를 이용해 환자의 혀 뒷부분을 좌우 한쪽씩 자극해 구역 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역 반사가 저하됐을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살에 걸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신경은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의 운동 기능에 관여합니다. 흉쇄유돌근 사정은 검진하고자 하는 흉쇄유돌근의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리게 하고, 검진자는 머리를 돌린 쪽 얼굴에 손을 대고 반대쪽으로 밀어 버티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머리를 돌리는 쪽의 반대측 흉쇄유돌근의 힘이 떨어져 있는지 관찰합니다. 부신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머리를 돌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승모근 사정은 환자에게 양쪽 어깨를 으쓱해서 위로 올려보게 하고, 검진자는 양쪽 어깨를 가볍게 눌러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양쪽 어깨의 힘이 비슷하고 누르는 힘에 저항할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부신경 이상이 있을 경우 한쪽 어깨가 처지고 어깨를 올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설하신경은 혀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혀의 모양이 대칭적인지 좌우 힘이 비슷한지 사정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혀를 내밀도록 해 혀의 모양이 대칭적인지 혀가 중앙에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혀로 좌우 볼의 안쪽을 밀게 하고, 검진자는 볼 바깥쪽에서 손으로 밀어 혀에 미는 힘을 평가합니다. 설하신경에 병변이 있으면 병변 쪽 혀가 위축돼 혀가 병변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뇌신경 사정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뇌신경계 사정은 환자의 신경계 변화와 문제 발견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함을 잊지 마세요.